그때가 제가 파업을 하다가 병동에 복귀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부서가 그 외래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월화수목금토까지 문을 여는 곳이어서 제가 월요일은 대의원 대회를 하고 그리고 화수목금은 쭉 파업 일정을 하고 처음 이제 병동을 복귀하는데 심경도 복잡하고 제가 데리고 끌고 나온 선생님들도 걱정도 되고 뭔가 약간 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부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투석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런 게 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환자들의 지지나 이런 걸 좀 끌어내야겠다 생각. 병원 성과급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믿으니까 또 이렇게 나와서 뭐 사업에도 이렇게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환자들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들도 그걸 읽어보고 그냥 본인이 생각해봐도 아 이건 진짜 아니겠구나 내가 정말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게 공감을 산 것 같아요. 그냥 그 내용이 정말 병원 성과급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병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딱히 병원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하지만 관심을 상시적으로 두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그게 의료 서비스가 다른 모든 공공 서비스랑 좀 구별되는 되게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거지만 소비자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이 비가역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병원에서는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돼. 그거를 절대 척도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은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과를 매기는 게 그냥 아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업장도 물론 뭐 성과 매기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같은 논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원 성과급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그 의료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예를 들면 컨타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그게 오염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도구나 그런 데 쓰이는 그런 기구들 같은 거는 굉장히 고가예요. 그게 완전 균이 하나도 없이 멸균된 상태로 쓰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툭 이렇게 쳤어요. 이게 완전 무균적인 상태였는데. 근데 이게 5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균이 여기 묻은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이 깨끗해 보여도 이걸 저희는 버려야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환자 몸에 들어가거나 환자 수술용으로 쓰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성과급제가 되면 내가 쳐서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당연히 제 잘못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보여요. 이게 얼마나 악용될 그런 소지가 무궁무진한지. 예를 들면 수술 여부나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산수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1+1은 2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혈관이 좀 좁아져서 이거를 넓히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 건수가 많을수록 성과가 올라가겠죠. 만약 성과급제고 시술 건수가 부족하면 그래 이 정도도 수술해야 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부러 나쁜 맘 먹고 수술 전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수술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수술해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압박이 있다기보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병동 간호사들한테 노동조합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면은 혹은 제 친구들한테 하면 뭐 네가 하는 말 다 맞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상한 데로 보내버릴까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한 데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 더 추락할 것도 없는데 여기가 제일 우리 병에서 제일 힘든 곳인데 왜 가입을 안 하냐고 하면 편한 대로 안 빼줄까 봐. 이제 메르스 병동에 자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기분이 진짜 뭐 다른 그 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기쁜 순간들, 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스스로 생각한 거랑 막상 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무섭더라,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계기가 메르스였던 것 같아요. 메르스가 이렇게 해서 자원하는 간호사들을 모집하는데, 그때 그 메르스 환자 그 증상 중에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신장에도 나중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그 글을 읽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자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투석이 필요해지면 신실에도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럴 바엔 애초에 내가 가면 내가 투석 기계나 이런 걸 다룰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냥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수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게 마음 먹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 귀족 노동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귀족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귀족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는 절대 귀족처럼 편하고 그래서 난 그 말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노동자가 귀족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마치 따뜻한 얼음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도 만든 것 같아요. 노동자면 힘들게 일해야 되고 막 진짜 개같이 굴러야 되는데, 걔네들이 편하게 고용 안정성도 있고 나이 들면은 되게 막 크게 하는 일 없이 진짜 귀족처럼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거 자체도 되게 반감이 컸어요. 왜 우리는 좀 편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그렇게 편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지, 왜 자기들은 대부분의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 날 때부터 편하잖아요. 날 때부터 그 뭐 미성년자인데 막 수십억 수백억 그런 주식이 있고, 그런데 왜 40살 50살 정말 힘겹게 젊은 청춘을 이렇게 힘겹게 일하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좀 시집 장가 보내고 좀 이렇게 그렇게 익숙한 일을 하면서 편하게 대접받으면 안 되는지, 그만큼 근속을 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회사 측의 예우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근데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50, 60 될 때까지 평생 그렇게 개같이 막 밑바닥을 막 이렇게 바닥 긁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같아서, 그 말이 그냥 너무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의사 사회가 그래서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자리가 이렇게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여야 교수 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고, 혹시라도 찍히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데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불안 같은 것 때문에 정말 부당한 것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분위기거든요. 뭐지, 백남기 어르신 그것도 그냥 진짜 그냥 상명하복식으로 된 것 같아요. 모든 의사가 저건 외인사다라고 하는데도 굳이 병사라고 우기는 건, 자기도 외인사인 줄 알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라는 것도 알지만 손바닥으로라도 가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물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보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도 지지해줄 건덕지라도 있어야지 거기에 뭐 힘을 실어주지. 아무리 헛소리여도 헛소리조차 하지 않으면 왜 인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빨간 우이 그런 거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걸 막기 위해서 뭔가 반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갈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의견과 시위대가 진심으로 분노에 차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의경은 결국 제대하고 나오면 노동자의 아들이고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신의 아들들은 군대조차도 안 가잖아요. 너네같이 일 잘하고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애들을 고용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붙인 것 같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개선된다는 건 전체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자기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손해봤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도. 왜냐면 내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 집단 전체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건데도 나의 혜택, 나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노동자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내가 자본을 가진 그런 뭐 기업주가 아닌 이상 뭐 유럽이나 이런 데 판사, 뭐 장관들도 다 자기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거라고 노조를 만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우리가 한 식구라는 그런 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